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 박사님 지금 이 조국 문제, 이 방송 녹화하는 수요일 지금 새벽에 이제 동생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뭐 네, 다른 그렇죠. 건 떠나가지고 멀쩡한데 아프다고 들어 누웠는데 병원에 그 의사 출신 검사가 가서 병원에 진단서 확인하고 구인장 발부해서 끌고 왔는데 그 판사가 어쨌든 데리고 오라고 구인장을 판사가 또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본인이 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그래서 판사가 이제 본인한테 묻는 그 신문은 못하고 이제 서류만 심사를 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 조국 동생이 일단 종범들인 이 학원의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해서 그 돈을 받아서 동생의 부탁을 받고 돈 낼 사람 좀 찾아달라.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2억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된 두 사람이 하나는 조씨 하나는 박씨인데 구속됐거든요. 이 10월 1일하고 4일 각각 구속됐어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건이 자기가 2억을 이 교사 채용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이후에 도망을 가라고 또 수천만 원을 줘서 그렇죠. 도망까지도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범이 구속됐고 증거 인멸에 관여됐고 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하면서 마치 지금 구속을 회피하려고 노력도 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거의 완비가 되었는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황 소장이나 우리 같은 사람도 물론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특히 그동안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은 뭐 기본이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범들도 해외에 나가라고 도주 돈까지 주면서 도주도 시켰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는 꾀병 핑계를 댔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피예요. 말이 좋아서 그냥 도피라 한다든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도주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구속을 안 시켰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저희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아 나는 구속되는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기를 하고 알아서 하세요. 뭐 어차피 구속될 건데 내가 쿠태어 가서 판사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는 그렇게 했을까요? 누군가요? 명재건 판사라고. 명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명판사도 아마 요새 법원 내 신주리인 뭐 인권법 연구회나 뭐 국제법 뭐 그런 데 소속 아닌가요? 뭐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국 왕국의 수혜자가 직계가족들은 다 손을 못 대네요. 정경심. 센 것 같아요. 부인도 그동안 뭐 황제 소환이다. 소환 조사를 와가지고도 전직 뭐 국가 원수보다 더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15시간 중에 11시간에 뭐 휴식이다 밥 먹는데 또 줘서 이렇게 열람하는 것으로 보내고 2시간 40분
이것뿐이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 같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양승태 대법원장도 많은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러는지 또 조국 동생까지도 예. 일단은 보편적인 그런 상식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물론 검찰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예. 지금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명판사 개인의 결정뿐이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앞서서 제가 뭐 명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아니 영장 전담 판사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으리라고 보지만은 이러저러한 연줄과 외압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가 찬 상황인데요. 그래서 애초에 검찰은 9일 날쯤 더 이상 정경심을 불러서 조사해봤자 무의미하다. 네. 시간만 자꾸 끌고 그렇죠. 오히려 검찰의 지금 조사 내용 중에 지금 검찰이 그 정경심이나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예사 사람들이 아니니까 온갖 라인을 다 동원해서 검찰에 지금 이 영장 청구 부분을 피해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보완을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경심과 이 코링코나 사모펀드의 공범격인 조범동이 영장에서도 검찰이 매우 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와서 검찰을 오히려 탐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렇죠. 들어와 앉아가 그래서 한두 시간 조사받고 형식적으로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뭐 조서 뭐 검증한다. 또 검찰의 기록들을 지금 아직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검찰 또 출두하는 부분도 늦추고 미루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옛날에 무슨 법꾸라지라고 했던 김기춘 씨나 뭐 우병우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양반 또 상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양반이죠. 양반들 이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법꾸라지에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뭐 가재 붕어 미꾸라지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법꾸라지예요. 진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아마 정경심이 영장을 좀 늦출 것 같아요. 지금 조국 동생을 기각시키는 걸 보고 이 정도로 지금 손을 써서 지금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불구속 기소하면 난리를 칠 거고. 그렇겠죠. 그럼 구속 기소하면 또 그걸 기각시키면 마치 그게 정경심이가 무죄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걸어서 선부를 내겠다라는 지금 의지는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좀 더 신중하게 영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경심을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영장 청구를 미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의 그런 그 수사 이런 어떤 스케줄이랄까 로드맵을 보면은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정경심 문제는 매듭을 짓고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국까지도 매듭을 짓고 수사를 끝내겠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줄고 외부의 압력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정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토요일마다 자기들은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하는데 뭐 10만이든 5만이든 서초동에 몰려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건 이제 군중을 동원한 압력이고 지금은 권력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말은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검찰개혁의 내용은 조국 구하기고 적당하니 대충 해라. 조국 직계 가족까지는 안 된다. 그 잔챙이들, 들러리들만 잡아넣는 곳에서 검찰 대충 체면 세우고 물러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윤석열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개혁은 개혁이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했지만 그동안 수사 과정을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성이 있다.
그분은 수사에 관해서는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예. 끝장을 낸다. 예. 그러한 그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인 모양이다. 예.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지금은 이제 인식을 그렇게 하고 다들 있어요.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중에 적어도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국 동생은 그건 당연히 구속되는 거고 예. 다만 정경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국 장관의 배경도 있고 또 권력의 배경 여러 면에서 정경심이가 구속된다 그러는 것은 조국 동생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조국 동생의 경우는 뭐 다른 부분들 뭐 펀드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수사의 한 격가지일 수도 있는 그 교사 부정 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인데 만약에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됐다. 그런 상황이면은 조국이 물론 소환 조사 받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조국이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조국이 철판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구속이 되는데 죄를 져가지고 그게 명백하게 판결이 판사 판단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데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본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여부냐 유죄 여부는 재판이 끝나봐야 한다겠지만 그건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정경심이 구속이 되면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경심의 구속 전에 조국 동생에 대해서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경심도 구속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겠죠. 검찰한테도 봐. 그 동생도 안 되는데 당연히 정경심이 너네들 안 영장 되는데? 치면 이거 기각시키다 우리. 네. 그러니까 아예 영장 치지 말고 그렇죠. 불구속 기소로 해라. 지금 그걸 협박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협박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 잘 늙어야 되는데 유시민이가 알릴레오에 그 무슨 자산 관리는 개뿔 뭔 자산 관리입니까? 아니 난 그 애가 37살 먹은 애가 정경심이하고 무슨 관계길래 그 심야에 말입니다. 같이 차를 타고 밤에 12시에 영주까지 내려가고 정경심이가 사적인 걸 부르면 밤낮을 감지지 않고 뛰어다녀요. 정권사가 그렇게 한가해요? 그럼요. 사생활도 없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뭐고 심지어 뭐 괌에 정경심이가 조국은 안 가고 애 둘이 데리고 가는데 거기도 따라갔다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에 집에 뭐 유모나 아니면 뭐 하인 뭐 주인이 어디에 놀러 가면 하인이나 유모를 데려가는 거는 뭐 이해는 가지만 아니 그 젊은 애가 흥근사 직원인데 그런데 괌까지 따라가서 다 운전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경심이가 수백억 정권사예요. 현금 뭐 1, 20억 있어봤자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거 천하도 안 봅니다. 보통 사람이 현금 10억, 20억 내 있다 하면요. 그래가 뭐 좀 시키려면 뭔 소리랍니까? 여기가 뭐 심부름 센터입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 지금 이번에 검찰에 가서 이 증거 인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죠. 검찰이 저런 애를 조사할 때 CCTV 녹화하지 않고 이 중요한 조국 사건에서 임의로 그걸 그냥 말로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번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CCTV 녹화를 한다고 봐야죠. 예.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를 다 녹화해서 강압이 없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을 겁니다. 아마 조국 사건 관련자는 다 그렇게 조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알릴레오에 가서 어제 핵심은 뭐 이제 그 대중용어로는 정경심이가 조범동이의 사기에 놀아난 피해자다. 그래서 조범동이의 장난이다. 그리고 본질은 지금 정경심이에게 나오는 증거인멸 교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지가 선의로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 교사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속 피하기 위해 영장이 청구될까 봐 그 타이밍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시비를 걸면서 심지어 유시민이 무슨 KBS가 쟤를 지난달 초에 인터뷰하고는 보도도 안 했다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그 다음에 KBS가 검찰한테 지금 KBS가 어떤 KBS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검찰한테 그 인터뷰 온 것을 알려주고 서로 유착 관계라고 지금 예. 유시민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KBS가 정권하고 유착했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근데 우선 뭐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경록 이분도 37입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나름대로 이제 한참 중견에 들어가는 나이고 차장이라고 그래요. 차장입니다. 예. 증권사 차장. 예. 지금 요즘 뭐 증권사가 다소 조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세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만 증권사 차장이면 상당히 나가죠. 나이 잘 나가는 자리입니다. 과장 위에 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증권사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예,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즘. 예. 그런 사람이 일종의 하인 집사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갈비탕 사오고 뭐 조국하고 조국 아들 먹을 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과연 조국은 정경희 씨는 무슨 권한으로 예. 그렇게 특혜와 반칙을 없애겠다. 그걸 없애고 정의,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무 귀한 자식, 증권사의 차장을 자기 집 무슨 뭘 부리듯이 이렇게 부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그 토요일 날 노라이가 아침부터 끌고 나가고. 예. 김경록 씨 네, 입장에서는 때리고 이제 가고. 증권사에서 이분이 우선 그 유명 인사이고 또 이제 증권을 본격적으로 그 투자 예. 돈을 투자할 때는 이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예. 아마 증권사에서 야 그분 네가 확실히 책임을 져서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우리 증권사만 거래하도록 해라. 우리가 여차하는 경우 이러저런 경우 생길 때 그래도 백이 든든한 백 아니겠냐.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이고. 예, 처음에 찾아간 거는 2014년인데 아마 그때만 해도 그때도 문정권에서 되면 한 자리 할 거라는 거는 확실했기 네. 때문에 정권사에서 좀 특별 관리해 주라는 했겠죠. 그렇죠. 그때도 뭐 예, 했겠고 조국이가 상당히 예. 유명 인사였으니까. 유명 인사. 그리고 그러나 이제 되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챙기라고는 했겠죠. 그러나 김경록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 이거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나 담당 PD가 또 여러 가지 불평을 회사 측에 해올 경우 김경록 씨로서는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주 극진히 모셔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예.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김경록이가 진술했다는 내용과 예. 알릴레오에서 가사한 내용은 180도가 180도 달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경록이가 저는 참 짠해요. 얼마나 살라고 회사에서도 닥달을 했을 것이고. 회사가 지금 그룹에 예. 특별 세무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원 그룹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너 회사 좀 살려주라. 너 때문에 우리 죽는다. 다 죽게 생겼다. 그게 있을 거고 그것을 떠나서도 또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다 죽어? 좀 와서 좋은 얘기 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왜 그러나? 얼마 전에 폭로된 김상교 네. 버닝썬 그 친구가 세게 나가다가 주변에 와서 뭐 오만 기자부터 시작해서 뭐 알던 선배 좌파 단체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와서 너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세뇌시켜줄게. 너는 저기 최순실 조카 서경덕이한테 맞은 거야. 너는 서경덕이한테 맞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JTBC에서 하는 스포트라이트에 나가서 예. 사람들이 나보고 다 확인을 해주는데 그 뭐 최순실이라고 언급 안 했지만 어떤 유력한 사람의 조카한테서 맞았다고 정인들이 5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친구도 세뇌가 된 거죠. 아마 이 김경록 씨도 예. 지금 밖에 있으면서 엄청난 세뇌가 됐을 세뇌가 거예요. 됐을 겁니다. 예, 예. 물론 또 언론도 공갈 수없이 협박 세뇌, 예. 전화를 하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마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송창호 판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 예. 법정 구속했다가 예. 지금 뭐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무슨 재판을 받고 있을 거예요. 예. 판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악랄하게
권력의 편에 안 선 사람은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김경록 입장에서는 또 검찰은 가면 검찰에서 다 증거들이 되고 또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너는 또 뭐 검찰에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뭐 여러 가지 혐의로 너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구속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가서 시달릴 거고 이제 나오면은 거짓말하라고 지금 시달릴 거 이쪽에서 시달릴 거니. 뭐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우리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야, 회사 좀 살자. 네가 좀 안아라. 뭐. 네가 좀 네가 참아라. 뭐. 참아라. 안아라. 좀 피해를 봐라. 네. 네가 좀 다 안고 해직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전에 강제 해직도 당했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요? 네. 회사가 살해하겠다는데 네. 위에서 센 데서 계속 사장 쪼아대고 그 고용신이 그대로 놔두다가는 문 다 깨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다니 알겠습니다. 뭐 제가 희생되는 수밖에 없네요. 혹은 뭐 낭인 생활을 꽤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은 물론이거든요. 이런 증권사 직원 내까지 지금 온갖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거기다가 뭐 뒤에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정책연구는 뒷전이고 민주연구원까지도 글쎄 말입니다. 지금 법원을 압박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영장 이런 거 막 남바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하고 검찰에 이 권력 남용을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법원 무슨 개혁 보고서인가 이런 것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힘 있는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나동원에서 지금 겁을 주고 검찰을 압박하고 힘을 빼고 또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같은데도 뭐 조국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노란 딱지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압박이에요. 저는 뭐 숱하게 그냥 일상처럼 이어삽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 하나 올렸더니 그래서요? 무슨 노란 딱지가 아니라 아예 광고가 안 나오게 무슨 제안을 확 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내렸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참. 그러니까 유무형의 압박을 엄청나게 가능한 방법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까지도 지금 거리 정치로 내몰고 있잖아요. 참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워.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왜 늙음하게 지금 6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정리할 때 유시민은 솔직히 문 정권을 향해 이런 일을 할 만큼 문 정권에서 유시민을 뭐 대우를 해줬거나 바라보지 않고 솔직히 배제된 인물이었잖아요. 중간에 국참당도 만들고 노무현 사람인데다가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딴 길을 많이 갔어요. 예, 국민참여당 외도라고 만들고, 하죠. 외도. 그리고 또 통진당도 뭐 진보정당도 가고 정의당.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사람인데 지금 이 정권의 황태자를 삼고 있는 부산파의 황태자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총대를 매면서 무리하게 그냥 말로 편을 한두 번 들어주는 것과 여기에 관련된 정인을 김경록이를 자기 방송에 출연시켜서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생방으로 하든지 뭐 찍기는 뭐 1시간 반도 넘게 찍어놓고 한 20분을 육성만 원 내보낸 모양이에요. 편집해서요. 90분 했는데 20분 쫙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편집해서 예.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데 나서서 이지까지 해야 되는가. 적어도 지식인이면 이런 조국을 저렇게 옹호하는 문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또 반대로 무슨 검찰의 개혁도 비판을 하고 이런 정도는 가져야지. 이게 과연 이 채탈아 먹는 사람이 해야 될 자세인가? 전 참 안타깝고 짠해요. 이 사람도요. 김경록도 짠하고 저 나이 되고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짠하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화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시에 어제 오전 10시에 김경록이가 전에 일하던 정경심을 처음 만났던 목동 지점 한투 정권 목동 지점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게 아마 정경심과 김경록 간의 대화가 녹음이 좀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술 더 떠서 어젯밤에 7시 반에 여의도 이 켄싱턴 호텔에
켄싱턴 호텔. 옛날 맨해튼이죠 이거. 예, 옛날 맨해튼 호텔. 예, 맨해튼 거기에 11시까지 김경록이하고 김경록 변호인 오래가 켄싱턴 호텔에 정경심이가 조국이 셀프 그 해견을 할 때 묻고 정경심이가 그 켄싱턴 호텔에 방을 잡고 있을 때 내가 네 가방에 놔놓은 그 노트북하고 들고 오라. 그리고 뭐 유심칩 뭐 이런 들고 가니까 다. 거기에 공 전화기도 있어가. 예. 그래서 김경록이가 켄싱턴 호텔 로비에 가서 유심칩을 하나 사와가. 그리고 공 전화기에 원래 있던 거 빼고 그걸 집어넣고 통화를 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입증하는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인사청문회 열린 6일 날 예. 인사청문회 열린 6일이네요. 셀프 설명회가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인사청문회 하루 한날 금요일 날 그 김경록이가 정경심이가 올해에서 켄싱턴 호텔에 가서 노트북을 전달하는 과정을 지금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하겠다. 왜 어제 검찰이 갑자기 너 변호사 데리고 와 입증을 CCTV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서도 상당히 예. 화가 났을 법하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예. 청구 여부를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어제 동생이 오늘 새벽에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예. 그렇다 한다면 마무리 작업을 빨리 예.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녹취록이라든가 예. 정경심과 김경록 간에 그런 것들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자꾸 검찰 힘을 빼지 않습니까? 계속 빼고 있죠. 뭐 구속영장 청구 되겠나? 그러다가 연기시키면서요? 기각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책임을 져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검찰이 뭐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게 되죠. 예, 완전히 쫄았네. 예.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되는 거 오랑지 아니겠습니까? 내놨다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서 정경심에 관련된 특히 펀드 수사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뭐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기소를 해버렸기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를 펀드에서 못하는 부분이죠. 예. 확실한 예. 물증이라든가 증거 예. 그 혐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록의 그동안 증거뿐만 아니라 또 증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전에 아마 사실대로 현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재현시켜 보는 거 그런 것들은 검찰로서는 아주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유시민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도용 지식인이 되겠죠. 근데 어용 지식인까지는 좋아요. 예, 뭐 뭐 같은 패거리들이니까 뭐 어차피 뭐. 나는 정치도 않을 사람이라고 본인이 이미 선언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또 뭐 필요하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를 예. 펴면서 프로파간다,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 뭐 그런 취지라면 좋은데 예. 지금은 어용 지식인이 아니라 지식인 브로커가 돼 있어. 예. 브로커 지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인가요? 예. 그분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죠, 그거는. 그리고 김경록이도 불러다가 알았지? 여기저기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 다 듣고 왔지? 시나리오가 알릴리오 오기 전에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하지. 답변 잘해. 예. 이것도 브로커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가 그분이 나는 절대 대권, 정치 이런 데서 떠났다 했는데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전에
양정철인가요? 예. 그때 무슨 저 특구 콘서트 했잖아요. 예. 그때도 내가 어떻게 내 머리 깎냐고. 머리 감느냐, 남이 깎아달라. 그 참 참 마음속에 있는 게 무심 중에 무심해.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입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예. 꾀가 많은 사람이요. 예. 되게 그런데 꾀가 많은 사람이 제꾀에 넘어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대권 후보라는 사람 다 가버렸고 지금 유일하게 조국과 자기 또 이낙연 정도가 말하자면 3파전을 벌일 거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부산파 지금 친문 핵심들은 당연히 조국을 황태자로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황태자가 이 정도로 심각한 내상과 외상을 입었으면은 다음에는 누구겠느냐. 내가 이때 좀 욕을 먹더라도 창피는 순간이고 이문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친문들한테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놓자. 대선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은 바뀌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해명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 그러든지 관계없이 이쪽 그런 편에만, 판단을 하고 예, 하죠. 문 대통령한테도 제가 모든 충성해서. 내 몸을 다 던져서 내가 죽사발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면에 나서서 맡겠습니다. 몸으로 맡겠습니다. 내가 육탄 방어하겠습니다. 대신 저 좀 봐주세요. 혹시 조국 집에 가면 나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 그런 뭐 계산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 유시민을 보면서요. 사람이 머리에 든 것이 행동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머리 든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러면 그야말로 저건 브로커 하나 사기꾼 되기가 딱 십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